이건 막 이렇게 막 그물 같은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먹이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이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있어. 사슬과 그물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사슬부터 볼게. 사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의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생산자, 소비자입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까지 바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바로 그게 먹이 사슬이야. 왜냐면 우리 있잖아.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 생산자인 애들 뭐 있어? 풀떼기 이런 거 먹고 살잖아. 토끼들이. 근데 이런 토끼들을 누가 먹고 살아? 호랑이나 뭐 등등 사람들이 먹고 사람이 먹으면 좀 이상하네. 아무튼 먹고 살잖아. 근데 토끼도 뭐야? 소비자고. 사람도 소비자 아니야. 이렇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바로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 그럼 먹이 그물이 뭐냐면 여러 개의 먹이 사슬. 여러 개의 먹이 사슬. 여러 개 사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개 사슬.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한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먹이 그물.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 누가 더 큰 개념이야? 따지고 보면 먹이 그물 아니야? 여러 개 사슬이니까, 그렇지? 우선 우리가 항상 개념 같은 거 배울 때 상하관계를 좀 많이 따져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번 밑에 이렇게 나와. 바로 가그림 있지, 가그림. 가그림이 바로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 가그림이. 그다음에 거기서 써줘. 가그림 밑에다가 먹이 사슬. 나그림이 바로 뭐냐면 먹이 그물 느낌이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도대체 문제에서 뭐 물어본다요? 바로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 어떤 거 물어보냐면 종다양성은 누가 더 크니? 종다양성 가나중.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생태계 안정성은 누가 더 크니? 생태계 안정 누가 더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는 누가 더 잘 될까? 평형 유지.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종다양성은 누가 더 크고 생태계 안정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평형 유지는 누가 더 잘 될까? 가나중. 자, 종다양성 볼게. 자, 가나중, 종다양성 누가 더 커? 황윤이. 나 아니야, 나? 나가 더 많잖아, 종이.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이런 거 나온다니까? 나가 더 종다양성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안정성은? 생태계 안정성? 자, 봐봐. 우리 가 같은 경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있어? 거기 풀, 메뚜기, 그다음에 G라고 있었잖아. D지 약간 좀 어렵다. G. 그다음에 맨 위에 뭐 있어? 부엉이 있네, 부엉이. 나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지가 멸종했어. 부엉이가 너무 포악해가지고 막 다 먹어버렸어. 지가 멸종했어. 그러면 부엉이 뭐 먹고 살아? 설마 메뚜기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육식 먹다가 갑자기 메뚜기 먹으면 맛없을 텐데? 그니까 이럴 때 어떤데? 부엉이도 멸종되겠지. 그러면 생태계가 안정적일까? 얘들은? 아니야. 한 놈이 없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 그런데 옆에 먹이 그물을 보면 봐봐. 오리가 멸종했어. 오리가 멸종하면 수리부엉이 뭐 먹고 살아? 딴 거 먹고 살면 돼. 뭐 쥐나 뭐 참새, 도요새 뭐 등등 있잖아. 그래서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지. 그래서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일수록 생태계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 안정적이다. 그럼 평형 유지는 똑같은 말이야. 이게 평형 유지는 생태계가 평형되기가 더 쉽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생태계 안정성이 높은 게 유지되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선지로 각각 물어볼 수 있는 걸 내가 가져온 거야.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이 종다양성이 더 크고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이 생태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이 평형 유지가 더 잘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이 그림, 우리 거기 보이는 먹이 사슬 먹이 관계 이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밑에 보면 훈련 뭐야? 영양 단계별 먹이 관계라고 있어. 이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아까 했잖아. 먹이 사슬이 뭐라고 했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보면 내가 풀 누가 먹어? 토끼. 토끼 누가 먹어? 호랑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냐면 먹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그래서 단계를 한번 볼게. 여기 보면 생산자 뭐야? 생산자 먹이 식물 이런 거밖에 없어. 생산자 나무. 1차 소비자. 거기 나비가 뭐 나무에 있는 거 뭔가 먹나 봐. 그럼 나비 누가 먹어? 거미가 먹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거미. 거미 누가 먹어? 참새가 먹지. 3차 소비자. 자,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참새를 누가 먹어? 최종 소비자인 매가 먹어. 매가 먹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 뜻이 뭡니까? 바로 맨 밑으로 가봐. 맨 밑으로. 거기 영양단계별 내가 좀 적어놨는데 자 생산자 같은 경우 거기 밑줄 쳐줘. 이거 중요해. 태양 에너지 거기다 밑줄 쳐줘. 생산자는 바로 이 태양 에너지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관문 역할하는 생물들이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중요해. 여기서 태양 에너지를 애들이 받아서 전달해주는 거야. 그럼 거기 밑에 1차 소비자 뭐야?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의 녹색 식물을 먹이로 하는 소비자로서 뭐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 초식동물에다가 밑줄 쳐줘. 1차 소비자로는 초식동물이 은근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2차에서 3차 소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 2차 소비자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2차부터 3차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최종 소비자 외에 다른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육식동물. 이렇게 육식동물에다가 밑줄 쳐주고. 자, 최종 소비자가 있어. 아까 최종 소비자 뭐였어? 매. 근데 너네 매 같은 거 누가 먹겠어? 누가 먹어? 아무도 못 먹어. 그치? 걔가 그냥 최종이야, 최종. 그래서 거기 생태계 먹이 관계에서 더 이상 다른 생물에게 자원 먹히지 않는 최상위 단계의 포식자. 그래서 최상위 단계 포식자에다가 밑줄 쳐줘.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 너네 선체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 뭐냐면 이 잡식동물이 나오거든. 잡식동물이 나와. 너네 잡식이 뭐야? 육식하고 초식이 뭐였어? 잡식은? 둘 다 먹는 거 아니야? 곰 같은 애들? 근데 봐봐. 나는 모르게. 잡식동물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 있나? 있을 수 있나?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물론 곰은 최종 소비자에 가깝지만 곰 누가 먹어? 사람이 먹어. 그 다음에 우리 토끼 같은 애들 중에서도 뭐 고양이 이런 거 있잖아. 고양이 뭐야? 이거 잡식 아니야? 고양이도. 아니 고양이 육식이네. 죄송합니다. 그 잡식인 것도 뭐 있지? 곰 말고 뭐 딴 거 많이 있거든. 딴 거 많이 있어. 근데 1차 소비자 중에서도 잡식동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봐봐. 잡식동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먹이로 할 수 있으므로 1차에서 N차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알아둬 알겠지? 애들이 뭐 잡식동물 하면 뭐 인간하고 곰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최종 소비자만 다 잡식동물이 될 줄 알아. 아니야. 1차에서 N차까지도 될 수가 있어. N차는 2, 3, 4, 5 뭐 이렇게 등등.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래?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까 내가 이거 먹이 관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좀 중요해.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바로 생태 피라미드 부분은 자, 근데 생태 피라미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에너지 흐름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에너지 흐름을 많이 물어보는데 애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에너지 흐름 잘 봐. 이거는 진짜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봐봐. 아까 생산자 보면 태양 에너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해 준다며. 그치? 그러면 우리 근원이 뭘까? 바로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우리 나무가 받아서 이제 나무 누워 먹어. 뭐 사람도 먹고 뭐 등도 먹잖아.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먹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점차 이동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흐름 있지. 처음에 보면 에너지 흐름. 이거부터 먼저 잘 정리하는 게 좋아. 에너지 흐름부터 한번 볼게. 자, 거기 보면 태양이 있어. 그치? 태양 보이잖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어. 여기 태양이 있는데 우리 여기 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이렇게 딱 그렇게. 얘들아, 태양으로부터 뭐가 와? 뭐가 와? 우리
빛이 오잖아, 빛. 그치? 이렇게 써줘.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 문제에서 주로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빛 에너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이렇게 거기 있잖아.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바로 이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야. 모든 에너지 근원. 에너지 근원. 거기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써있는 칸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에너지 근원이라고 쓰면 돼. 자, 이렇게 지구에 왔어. 빛이. 빛이 지구로 왔어. 지구로 왔는데, 자, 지구에 누가 받아먹냐면 바로 누가 받아먹어? 나무가 받아먹어요. 여기 바로 생산자 역할을 하는 바로 나무가 받아먹는다고. 나무가 이제 우리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받아먹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빛 에너지가. 자, 그러면 나는 물을게. 이 나무 같은 애들을 뭐라고 했어?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뭐라고 했지? 바로 생산자라고 했어, 생산자. 그래서 밑에다가 생산자라고 쓰면 돼. 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에너지로 바꿔줘. 바로 누굴까? 이 어떤 에너지가 누굴까? 바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저장.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화학 에너지로도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유기물 형태로도 저장해. 유기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유기물 형태 저장. 화학 에너지 형태 저장 아니면 유기물 형태로 저장한다. 자, 근데 나는 물어볼게. 너네 나무 호흡해 안 해? 나무 호흡해 안 해? 나무 호흡해. 그치? 호흡하면서 우리 뭐 내뿜어? 얘도? 바로 열 같은 거 내뿜어.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내뿜어. 선생님, 나무가 어떻게 열 에너지 내뿜나요? 그냥 나무도 체온 유지가 동일하지 않아? 그치? 열 에너지 내뿜다. 나무도. 자, 그런 다음 이 나무를 누가 먹고 사냐면 바로 거기 옆에 있는 토끼가 먹고 살아. 자, 여기 그냥 그림 안 그리고 토끼라고 적게. 이 토끼가 이제 나무에서 뭐 뜯어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나무로 뜯어먹고 살 때 토끼에게 뭐가 전달되는 거야? 뭐가 전달돼? 바로 화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왜? 너네 나무 있잖아. 우리 잎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잎을 이제 토끼가 먹고 사는데 우리 나무 잎 이거 뭐로 만든 거야? 유기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유기물 같은 걸 우리 토끼가 먹고 산다고. 유기물 같은 걸 먹는 거야. 토끼가. 그럼 토끼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했어? 생산자라고 했어? 소비자라고 했어? 분해자라고 했어? 바로 생산자라고 했어. 아니 소비자라고 했어. 소비자. 그치? 소비자. 소비자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너네 토끼도 호흡할 거 아니야? 호흡해서 얘도 뭘 내뿜냐면 얘도 열 에너지 내뿜을 거야. 체온에 쓰는데 열 에너지.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토끼 다음에 오른쪽 보면 뭐가 있어? 바로 호랭이가 있죠. 호랭이는 토끼 잡아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면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뭐가 와? 바로 유기물 있잖아. 토끼도 뭐 살 같은 거 다 유기물로 만드신 거 아니야? 그 살을 호랑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호랑이한테도 어떻게 전달되냐면 바로 유기물 형태로 전달돼.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애들이 바로 뭐겠어? 바로 최종 소비자 같은 애들이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호랑이도 호흡하면서 뭘 내뿜겠어? 뭘 내뿜어? 바로 열 같은 거 내뿜어. 열.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너네 나무가 죽었어. 나무 죽어. 나무 수명 있잖아. 그치? 자, 토끼 죽었어. 호랑이 죽었어. 이런 사체들을 누가 받아먹어? 누구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누구? 사체를 받아서 먹는 애들을 바로 분해자라고 했어. 그래서 분해자가 이렇게 받아먹는 거야. 분해자. 위에 보면 초록색 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적어봐. 분해자. 바로 사체 형태로 가지. 사체. 분해자가 있고. 자, 근데 분해자는 안 죽나? 왜 분해자 안 죽을 것 같아? 분해자가 죽을까 안 죽을까? 분해자 죽어. 근데 분해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분해자가 죽어서 사체가 되잖아. 얘 분해자가 분해? 분해자가 죽으면 분해자가 분해한다. 맞는 말 틀리면 애매하지. 약간 좀 이런 거 장난 많이 치다니까 생명과학이. 분해자도 죽으면 사체는 되잖아. 얘도 분해자가 분해. 얘도 죽으면 분해하는 거야. 지들끼리 분해. 자, 그 다음에 분해자도 호흡하잖아. 얘 호흡해. 숨쉬고 살 거 아니야, 얘도. 호흡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의 형태야. 그래서 이 그림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 왜냐면 이런 그림 자체가 그냥 문제로 나와. 똑같이 나와.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럼 선지에서 뭐 물어보냐면 바로 밑에 있는 거 물어봐. 밑에 뭐가 있냐면 표가 있어. 표들 물어볼 때 표들을 한 번씩 한번 채워볼게. 자, 하나씩 물어볼게. 자, 에너지 근원. 그래서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봐. 자, 에너지 근원은 누구냐? 누구야? 태양. 태양. 근데 태양 이렇게도 써도 되고 태양 에너지라고 써도 돼. 알겠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태양. 그 다음에 전달 형태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어떻게 전달돼? 어떻게 전달돼? 지금 유기물 형태로 전달돼. 아, 전달 형태는 전달 형태. 바로 유기물 형태로 전달된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 그럼 방향성은? 방향성은 어때? 방향성 어때? 봐봐. 갔다? 다시 되돌아가나? 백해? 백팔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면 다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치? 백이 안 돼. 무조건 방향은 한 방향성이야. 한 방향성. 한 방향성. 이거 정말 중요해. 애들이 뭐 순환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뭐 지구 에너지, 막 지구 내과 에너지, 막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순환되고 우리 여기서 하는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아. 그냥 한 방향성이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남은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가? 우리 다 뭐 했어? 호흡하면 뭐 나가? 다 뭐로 나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거야. 열 에너지. 남은 에너지는 전부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 자, 그렇다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봐봐. 자, 내가 숫자 노름 좀 해볼게. 숫자 노름. 봐봐. 여기서 1000만큼이 왔어. 1000만큼? 왔어. 근데 얘 호흡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한 400 정도 나간다 치자. 그럼 여기 몇이 전달될까? 호랑이가 몇 만큼 먹을까? 1000 먹을까? 아니, 400이 빠져나갔네? 그럼 600이 먹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봐봐. 호랑이도 근데 호흡하는데 얼마 열 에너지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400만큼 내보낸다고 치자. 그러면 호랑이 남아있는 에너지 200.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양은 어때?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해요. 감소. 누구 때문에? 바로 열 에너지 때문에 감소하는 거야. 열 에너지 형태로 계속 남은 에너지가 나가니까 계속 전체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점점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거기 밑에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네. 에너지 효율.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게 문제로 너희들 보고 에너지 효율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 바로 거기다가 전 단계 에너지 양 분해. 전 단계 에너지 양 분해. 현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거든. 이거는 내가 밑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우선 이렇게 써봐. 써놔봐. 전 단계 에너지 양, 네, 현 단계 에너지 양. 자, 그리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태양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다. 맞아, 들려? 맞아, 들려? 맞지? 왜 맞을까? 왜냐면 한방향성이라서 그래. 순환되지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끊기면 어떻게 돼? 이게 가동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생존이 안 돼. 왜? 빛 에너지가 나누면 안 되는데. 생산자 받아먹고 사는데. 얘가 안 되면 얘도 멸종하고, 얘가 안 되면 얘 멸종하고. 그러면 사람은 멸종하겠지. 태양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바로 이 부분 테마 핵심은 태양이 꼭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거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자, 밑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 볼게. 생태 피라미드. 자, 그래서 우리 생태 피라미드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나와. 알지? 이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고.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 볼게. 뭐 너네 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생태 피라미드. 이런 거 그림 나오거든, 문제로. 자, 거기 보면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상위 단계로 왔어. 상위 단계. 먹이 단계 상위 단계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생산자에서 소비자,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렇게 해서 점점 상위 단계로 가는 거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바로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구조. 이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의 구조야.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그래? 왜? 열 에너지 형태로 남은 에너지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감소되는 거야. 전체 위로 갈수록 점점 양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생태 피라미드가 총 세 가지가 있다. 거기 밑에 봐봐.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가 제일 많이 나와. 왜? 에너지 효율 아까 적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이게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 쪽에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자, 거기 보면 에너지 피라미드 거기다 써봐. 에너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각 영양 단계에 바로 에너지 함량을 적어놓은 거야. 에너지 함량. 별거 없어. 그렇지? 에너지 함량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어때? 점점 감소되겠지. 다음 밑에 봐봐. 생물량 피라미드가 있어.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바로 생물 전체 무게를 나타낸 거야. 생물 전체 무게.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는 건 이런 거 나와. 야, 생물량 피라미드에서 생물 전체 무게를 봤을 때 사람이 제일 무겁다. 맞는 말 들리나? 애들이 이거 왜 뜨는 줄 알아? 사실 이거 밑에 보면 뭐 곡물 이런 거 있는데 눈에 뭐 벼 이런 것보다 우리 사람이 더 무거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생물 전체 무게야. 거기 봐봐. 수치 봐봐. 곡물 5,000이야. 5,000. 사람은 50밖에 안 돼.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곡물이 100배 더 무게가 더 나간다고.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야. 압도적. 위로 갈수록 얘가 점점 줄어들어. 그다음에 개체수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에 바로 개체수를 나타내는 거. 개체수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지. 자, 그리고 밑에 있잖아. 바로 이게 에너지 효율 문제거든.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나와 문제로. 소비자 B의 에너지 효율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거 해봐. 전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무조건 전 단계분의 현 단계야. 현 단계분의 전 단계가 아니고 전 단계분의 현 단계야.
자, 같이 볼까? 자,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소비자 B 전 단계 누구야? A 아니야 A. A. 그럼 몇이야? 1000분의 현 단계 100. 1000분의 100 하니까 10% 끝. 이게 이 정도 나와 이 정도. 별거 없지. 그래서 내가 난이도 하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 생태계 평형 유지와 발전.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 나왔습니다. 생태계 이제 다 했어. 자, 거기 이제 생태계 평형이 뭔지 이제 배웁니다.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 평형 같은 경우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뭐 에너지 흐름 등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안정한 상태, 그냥 안정한 상태.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늘 바로 생태계가 평형이다. 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거기 밑에 뭐 정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약간 그 선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어줄게. 자, 이게 나와. 종다항성이 높으면, 우리 생물다양성에서 종다항성 또 거 기억나지? 그치? 종다항성. 뭐 종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약간 균등한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종다항성이라는데, 종다항성이 많으면 바로 먹이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왜? 종이 많으니까. 먹이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평형 유지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바로 종다항성이 높으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져.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돼. 종다항성이 높으면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돼. 그래서 밑에 평형 회복 과정 이거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게.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한번 밑에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볼게. 자, 거기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너희들이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한 번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하면. 그렇지? 한 번만 해보자, 같이. 자, 거기 맨 처음에 보면 생태계 평형 상태야. 생태계 평형 상태인데 갑자기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줄이 네 줄 있잖아. 거기다 한번 적어봐. 첫 번째 줄 이거 한번 적어. 이게 두 번째 그림을 말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뭐가 증가한 거야? 생산자가 증가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바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지. 그치?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늘었어. 1차 소비자 수가 늘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평형이 깨진 거야. 평형이 깨져.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 1차 소비자 수가 늘면서 평형이 깨졌다. 자, 두 번째. 1차 소비자 수가 늘면서 어떻게 돼? 지금 세 번째 그림 보면 생산자가 어떻게 돼? 생산자. 잡아먹히니까, 많이 잡아먹히니까 바로 생산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 이렇게 되면 생산자의 수는 어떻게 돼? 바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그러면 늘 수밖에 없지. 왜냐면 1차 소비자가 잡아먹고 사니까 2차 소비자 수는 늘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봐봐. 네 번째 그림 볼게. 봐봐. 2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1차 소비자 많이 잡아먹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 2차 소비자가 이제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 수가 많아지니까 1차 소비자가 많이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야. 1차 소비자가 다시 줄어들어. 2차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1차 소비자가 다시 줄어들고, 1차 소비자가 다시 줄어들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생산자는 다시 늘 수밖에 없겠지.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1차 소비자가 줄니까 1차 소비자가 줄니까 생산자 수는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2차 소비자는 어때? 얘들아?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먹는데 근데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도 줄어들겠지. 2차 소비자 줄어들.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해? 생태계 평형이 된 거야. 평형이 다시 회복된 거야. 평형 회복. 이게 바로 우리 생태계 평형 회복 과정이야. 별거 없지? 그냥 그림 보고 해석하는 문제야. 진짜 별거 없어. 봐봐, 내가 지금 뭐 했어? 외웠어? 아니야. 아, 물론 나는 외우긴 하지만. 아니, 그냥 해석하면 돼. 보고, 아, 1차 소비자 수가 늘었네? 그러면 어떻게? 평형 깨졌네? 그런 다음에 생산자 수가 당연히 줄겠지. 왜냐면 2차 소비자가 느니까. 생산자 수가 줄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 2차 소비자가 늘겠지. 그런 다음에 2차 소비자가 느니까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다시 감소되겠지. 자원먹으니까. 근데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 생산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될 수밖에 없겠지. 이러면서 평형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거야. 연속적인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 나올 수 있냐면 밑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어. 실험 있지, 실험.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렇게 하나만 적어줘. 이거는 그냥 사슴이랑 늑대의 실험이거든.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사슴 늑대 실험인데 이런 거야. 거기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건데 봐봐. 거기 1905년 사슴 개체수 증가를 위해서 늑대 사냥을 시작했대. 봐봐. 늑대 사냥을 시작했어. 늑대 사냥 시작하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겠다? 늑대 사냥 시작하니까 늑대 수가 당연히 줄겠지. 늑대 수가 줄고 어떻게 돼? 사슴 수는 어떻게 돼? 늑대 수는 줄고 사슴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그래프 봐. 그래프 보면 사슴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해. 그치?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 사슴 개체 수가. 근데 사슴 개체 수가 늘면서 어떻게 돼? 사슴 뭐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아. 풀이 줄어드는 거야. 풀이 줄어들어. 풀이 줄어들다 보니까 봐봐. 거기 초록색이 풀이거든. 초원의 생산량. 풀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슴이 이제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슴이 다시 줄어들. 이게 바로 우리 이거 사슴 실험인데 이것도 그냥 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난이도 하라고 했던 거야. 자, 이제 생태계 보존 볼게. 여기는 진짜 별거 없는데 거기 깨지는 원인하고 보존 노력이 있어. 근데 깨지는 원인 잠깐 볼까? 거기 보면 뭐 자연재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뭐 생태계가 깨진다. 그래서 뭐 자연재해, 뭐 산사태, 지진, 뭐 인간 활동은 무분별한 개발, 뭐 삼림 발진, 뭐 과도한 산업, 외래종 도입, 수질 오염, 빽빽한 건물, 뭐 이런 거는 한 번쯤 읽어봐. 알겠지? 한 번쯤 읽어봐. 별거 없어. 그다음에 밑에 이제 보존 노력이 좀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선지로 많이 나와. 생태통로 있지.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이거 은근 잘하고. 너네 도로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위에 있잖아. 무슨 생태통로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가끔씩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왜냐면 그 동물들이 지나가라고. 왜냐면 로드킬 당하지 말고 동물들 지나가라고 만든 거야. 생태통로. 생물 다양성 감도 막아준다. 숲, 공원, 조성. 뭐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뭐 있어 여기? 올림픽공원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조성한다. 습지보 여기에 남사르 협약 보여? 거기다가 붙여줘. 그 은근 잘 알아. 남사르 협약. 이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인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자. 남사르 협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했습니다. 다 했고 19페이지.